그거 아세요? 한남동에서 스타벅스가 폐점했습니다. 8년 만입니다. 스타벅스가 폐점도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일입니다. 단순히 임대료 높아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고요. 오늘은 한남동에서 카페가 사라지는 현상으로 거리에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단계를 가로수길과 뉴욕 상권이 겪은 변화, 그래서 한남동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콘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우창균입니다. 한남동 대로변에서 스타벅스가 폐점했습니다. 이전이 아니라 완전 폐점. 8년 만입니다. 그런데 처음이 아닙니다. 한남동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던 카페, 엔터사이트도 작년에 자리를 비웠죠. 그 자리에 들어온 건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온러닝 플래그십 매장입니다.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F&B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임차인이 바뀐 게 아닙니다. 거리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상권에는 단계가 있고 한남동은 지금 카페가 들어올 수 없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단계가 뭐냐? 거리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한남동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 해답은요. 거리에는 순차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작엔 카페가 있죠. 1단계 F&B. 객단가는 낮지만 회전율이 빠르고 사람들이 목적 없이 들립니다. 카페가 사람을 모으는 거죠. 쉽게 카페는 할까? 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과거 치킨집만큼 진입이 쉬운 카페 카테고리입니다. 2단계 패션 뷰티 편집샵. 사람이 모이면 그 트래픽을 보고 객단가가 더 높은 카테고리가 들어옵니다. 매출로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광고 효과도 가져가죠. 마지막 3단계 글로벌 플래그십. 매출로 임대료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죠. 이때부터 임대료가 곧 광고비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매장이 있다.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대변하죠. 그럼 한남동은 지금 어떤 단계이고 그리고 왜 카페는 못 버틸까요? 스타벅스 리저브가 한남동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일반 카페 객단가의 거의 2배인데도 말이죠. F&B의 임대료가 매출의 20%를 넘으면 매장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이보다 수수료가 높은 경우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전체 공간이나 각종 설비, 주차, 그리고 집객이 완비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이런 요소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임대료가 매출 대비 너무 높으면 인건비나 식자재비 등을 제외하면 이익을 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뉴욕의 한 부동산 자문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대료가 매출의 20%를 심각하게 넘으면 임차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도 글로벌 브랜드는 한남동을 찾습니다. 왜냐고요? 내수 고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이 트래픽을 받쳐주니까요. 매출이 아니라 광고비로 계산되는 거죠. 스타벅스 리저브가 못 버틴다는 건 한남동 대로변 임대료가 F&B 한계선을 이미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커피 한 잔에 5만원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 한남동 대로변 임대료는 40에서 50만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30평 카페 임대료는 1,500만원 수준인 거죠. 매출 7,500만원 이상 나오면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임대료를 매출의 10% 정도로 낮게 본다면 최소 1.5억 이상 매출이 나와야 합니다. 상권 분석기를 통해서 한남동 대로변을 살펴보면 카페 주류는 개폐업에 따라서 가능성이 좀 있어도 보이는데, 하지만 점포당 매출이 좀 저조하고 경쟁 점포수도 많죠. 그리고 심지어 대로변의 임대료가 워낙 높다 보니까 카페가 쉽게 진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 왠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가로수길도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2002년 카페 식당에서 패션 뷰티, 글로벌 플래그십 1, 2, 3단계 비슷하죠. 그중 결정타는 2018년 애플 스토어였습니다. 20년치 임대료 월 약 2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완납했습니다. 그러자 인근 건물주들이 저기가 저 정도면 우리도 이 정도 받아야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자 거리 전체가 임대료가 그 가격에 맞춰 올라갔습니다. 결과는요? 2025년 1분기 가로수길 공실률은 41.6%입니다. 같은 시기에 명동은 5%, 강남 19%, 홍대 10%입니다. 가로수길이 압도적으로 1위죠. 임대료가 매출을 너무 앞질러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한남동은 가로수길을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뉴욕에서 똑같이 무너진 거리가 있고 그 한 블록 바로 옆에는 살아남은 거리가 있습니다. 둘을 좀 비교해보면 한남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유역에서 한 거리는 무너지고 한 블럭 옆은 살아났습니다. 2005년 전후 마크 제이콥스, 랄프 로렌, 코치가 네 블럭 안에 매장을 쏟아냈는데요. 마크 제이콥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 결과 임대료가 평당 150달러에서 600에서 700달러까지 약 4배나 뛰었습니다. 결과는 공실률 25%, 뉴욕타임즈가 이름까지 붙였는데 하이엔드 비라이트, 고급의 악영향이라고도 말이죠. 같은 뉴욕, 소호는 버텼는데요. 이유는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간 자체가 럭셔리에 좀 맞았고요. 블리커 매장은 작고 천장이 낮았습니다. 큰 임대료를 지불할 공간, 물리적 스펙이 아니었죠. 두 번째는 메인과 이면의 가격 차이가 5배였습니다. 브로드웨이가 평당 1200달러일 때 한 블록 안쪽 오스터 스트릿은 225달러였죠. 이면 거리가 가격의 쿠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남동은 지금 어느 쪽일까요? 갈림길 기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리저브가 나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 글로벌 플래그십이면 소호 신호이고 공실이 길어지면 블리커 신호겠죠. 두 번째는 이면도로 우사단로 일대 F&B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면이 1, 2단계를 받아주면 층 위로 공존하게 되고 이면까지 같이 오르면 블리커 경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은 지금까지 한남동은 살아남는다입니다. 한남동에는 이면 거리가 있죠. 대로변에는 디젤 코스, 껌대 가로선, 이번에 들어온 온러닝 등 글로벌 플래그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마르디 맥크리디 같은 젊은 브랜드는 물론이고 아스티 빌라드 같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샵도 있고요. F&B 객단가가 낮은 패션 뷰티가 공존합니다. 소호의 우스터 스트릿과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공실률이 가로수길의 4분의 1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낮은 상태죠. 여기에 더해서 상권이 사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리움미술관 인근,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인원 한남, 동쪽으로는 북한남까지 한 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즉 한 점이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죠. 그런데 한남동에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인데요. 한남동 대로변 건물 수익은 2에서 3% 혹은 더 낮은 곳도 있습니다. 사실 적금만 더 못하죠. 그런데도 거래가 꾸준히 됩니다. 왜일까요? 매수자가 임대 수익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자산 가치 자체로 구매를 하는 거죠. 뉴욕의 5번가나 런던의 본드 스트리트, 도쿄의 긴자, 글로벌에서는 이런 자리를 트로피 에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쿄 긴자에서 수익률 1.2%짜리 빌딩이 9개월 만에 43%나 올라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요. 매도자는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아니라 컬렉터 마인드로 접근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한남동의 임대료가 안 내려가는 이유, 거래가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브랜드와 컨텐츠의 가치를 알아야만 이 시장이 보입니다. 한남동 대로변은 사람이 쉬러 가는 거리에서 브랜드의 광고 거리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가로수길이 무너진 길과 소호가 버텨낸 길 사이에 있고 아마도 소호의 방향 계속해서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했던 세 가지이죠. 이면 도로의 쿠션 역할, 상권의 확장, 그리고 트로피 자산 구성. 스타벅스가 나간 자리에 어떤 구성이 새롭게 시작되고 그 주변으로 공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남동 대로변 매매 사례나 임대료,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공간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별도 뉴스레터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